강원도 동해시 청운초등학교 아니죠. 남호초등학교 교사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립특수교육원에 이렇게 바라는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열일을 제쳐두고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네, 저도 특수교육원과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민원 전화를 엄청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큰 세미나 이 자리와 걸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소한 통합교육 사례를 나눠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는 내 국토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통합교육 시범학교인 정다운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통합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물리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사회적 통합이 잘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통합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일반 교사입니다. 네. 교육과정 통합은 적합하게 조정된 목표와 방법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 사회적 통합은 또래와 긴밀히 교류하며 동등한 학급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교육과정 통합과 사회적 통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저는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릴 때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놀아라 한다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서 수업에서 같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가 생기고 그런 유대관계가 더 맺어지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책에 보니까 네, 사람은 자기 현재 능력에서 4%가 넘어가는 일을 할 때 가장 몰입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실력은 낮은데 너무 높은 수준의 과제를 만나면 불안감을 느끼고, 내 수준은 높은데 과제가 낮으면은 좀 권태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 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 4%가 아니라 40%, 400% 어려운 과제를 만나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도전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도 뭐 의자를 딸그닥거리거나 이탈하거나 뭐 이렇게 뿌시럭거리거나 그런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그런 행동을 학기 초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적 수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다운 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책으로 이제 통합교육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교수적 수정이 참 와닿더라고요.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교수님들 앞에 계신데 말하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교수적 수정이 참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력교수가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지만 협력교수는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다 마음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에서 진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는 너무 어렵고 이상적이고, 그런데 교수적 수정은 일반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으면서 장애 학생의 또 학교 생활도 많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교수 수정은 참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 선생님들에게 교수적 수정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먼저 3만 원 학생을 앞자리로 이제 오게 하는 그런 교수 환경 수정, 그 다음에 또래들이 또 도와주게 하는 교수 집단화 수정, 또 그것도 안 돼, 그걸로도 참여하기가 어려우면 이 학생에게 따로 교재나 교구를 주어서 방법을 수정해 줄 수 있고, 또 그걸로도 참여하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학습 목표를 바꿔서 교수 내용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에게 평가가 요즘에 좀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장애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못하는데도 상을 주기도 하고, 못하니까 하를 주기도 하고, 그거 전부 다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평가가 줄 세우기가 아니라 그런 잘 못한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또 잘한 거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좀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학생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면 평가 조정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이 뭐 활자를 크게 해주고 대독, 대피를 해준다고 친구들이 하는 그 평가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대안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대안평가도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수 수정을 했을 때 학기 초에 보이던 뭐 부스럭거리고 혼잣말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수업 시간에 자꾸 말만 하면 울고 그러던 학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동이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너무 정말 이거지 하고 봤습니다. 교수 수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수업 참여 행동이 증가하고, 증가된 수업 참여 행동은 다음 문제 행동 예방과 감소를 가져온다는 이 논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학생에게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고 학교에서 너무 어려워요.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절차도 사실 복잡했어요. 그런데 좀 예방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면 있던 문제 행동도 사라지고, 그런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전 행동이 없어질 텐데, 그럼 꼭 PBS나 그게 아니라 교수적 수정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동시에 같이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다운 학교를 처음에 하면서 저희 반 학생에게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고 싶었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교대에서 교수 수정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고 협력 교수, 보편적 설계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99학번인데 지금 나오는 학생들, 지금 나오는 신규 교사들도 못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강원도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하나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특수 선생님들에게는 교수적 수정이 늘 집밥처럼 늘 적용하시는 거지만 일반 교사는 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특수 선생님들께서 가끔 하고 계시는 오해가 있는데, 일반 교사가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교수적 수정을 할 거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교수적 수정을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안 떠오른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차 하다 보니까 한 2, 3일에 하나 떠오르고, 3년 차 하니까 하루에 한 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4년 차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참 어렵다는 거였고, 또 자폐 학생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이 학생이 왜 이럴까? 왜 그럴까? 너무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특수 선생님이 하시는 연수 중에서 자폐 학생을 이해하는 그런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수를 들으면서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말을 길게 하고 뭐 붙잡고 얘기하고 이래서 애가 싫어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기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 붙이기를 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감, 뭐 색칠도 싫어하는 학생에게 도트 물감으로 바꿔주니까 네, 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시각적 힌트를 주고 요렇게 톡톡톡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걸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런 팁들이 일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 자폐 학생이 시각적 학습자라는 거를 저희는 몰랐고, 말을 길게 설명하면 그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저희 반에 이제 특수교육 지도사님이 들어오실 때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특수교육 지도사 선생님들은 뭐 실험 관찰에다가 대신 써주시거나 그러면 뭐 아이가 그것도 참여를 못하면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색연필로 색칠을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스티커나 폴리 색칠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교육과정적으로는 분리교육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이 통합교육 교재하고 아이스크림 교과서에서 만든 여기 쉬운 학습지, 가운데 있는 쉬운 학습지를 프린트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견출지, 포스트잇, 노란 스티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지도사님이 잘 활용을 하시는데 3월 달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보여드리면 1년 내내 지도사 선생님께서 잘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3학년 과학에 동물의 한사리를 배울 때 장애 학생들은 그 한사리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신에 참새야, 개미야, 애벌레야 이렇게 어휘를 아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포스트잇이나 뭐 이런 그런 노란 스티커 이런 것들이 반복 지도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면 돼라고 일반 학생들한테 계속 방법을 알려주고요. 1인 인력을 활동해서 장애 학생이 좀 참여를 시켜주고 싶은데 얘가 딱히 맡겨줄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계속 하다가 2학기 때 생각이 난 게 그 연수를 통해 자폐 학생 그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 학생들이 오늘 할 스케줄을 미리 알아야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딱 맞는 역할을 찾았어요. 그게 오늘 시간표를 자석 시간표를 붙이는 역할이었는데 이것도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또 맡겨서 그 도와주는 학생이 보드마카로 이렇게 국어, 수학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하루하루 이걸 더 잘하게 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정말로 되게 같이 뿌듯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지원은 보상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연적 지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이걸 해주고 또 제가 들은 통합교육 연수에서는 자연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통합교육의 목표라고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교수적 수정 얘기를 하면 이걸 언제 해주냐 몇 분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40분 중에 제가 1대1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가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활동을 빨리 끝낸 친구를 불러서 요렇게 하고 있어? 이거 노란 스티커 하고 있어? 하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저는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알려주는데 이 친구들은 천천히 여유 있게 가르쳐주고 잘하면 토닥토닥 해주고 이러니까 장애 학생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육 수업을 했던 건데요. 갑자기 웬 체육 수업이냐면 그 장애 학생이 체육 수업을 보통은 다 들어가잖아요. 장애 학생들이 체육을 잘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잘 하고 있었나요? 그 특수 선생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 기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스르륵 가서 그냥 벤치로 가서 앉아 있거나 뭐 아예 가지 않아서 그냥 특수학급에 있거나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할까? 저희 반 지적 3급 학생도 굉장히 경도의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체육 시간마다 벤치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얘는 왜 체육을 남학생인데 왜 이렇게 체육을 싫어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규칙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쟁 위주의 종목이 많아서 구기 운동을 할 때는 이 학생들이 약간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학생들 때문에 우리 반이 진다는 진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가 느낌적으로도 공이 자기한테 안 오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운동 기능이 대체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또 혹시 넘어질까봐 그런 사고가 우려돼서 선생님들이 얘를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외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을 가지고 교수 수정도 하고 협력 교수도 해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스파크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비만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합교육이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 남편이 해줘가지고 제가 연수를 받고 한번 도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애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교구를, 아주 재밌는 교구를 많이 사용하고 규칙이 직관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웠고, 경쟁보다는 협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 있어하고, 하다 보면 단순한데 땀이 날 정도로 아주 좋았고, 이걸 하다 보면 장애 학생이 이렇게 뭐 스르르 벤치로 가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유치하지 않아? 제가 6학년 남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속으로 이런 거를 시키면서 유치하다고 할까봐 제가 사실은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기 말에 물어보니까 괜찮아? 유치하지 않아? 이랬더니 저희는 체육이라면 다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기존에 하던 체육 수업을 가지고 장애 학생이나 운동을 못하는 학생까지 참여시키기는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기술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하겠지만 저 같은 교사들은 좀 어려워서 아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좀 체육 프로그램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학교 했던 경험과 통합학급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통합교육 봄이 오나 봄,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계속 자료를 몇 년째 탑재하고 있고, 미래교육 플러스 EBS에서도 부르면 가고, 책도 모두 참여 수업에서도 교수적 수정을 사례를 좀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공저로 작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통합교육 쪽으로 민원을 정말 온 사방에 많이 넣습니다. 교육부에도 전화하고 여기에도 전화해서 원장님 바꿔달라고 하기도 했고, 사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민원을 정말 잘 넣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한걸음 통합교육 교재인데요. 이게 아이스크림에서 교과서에서 만든 건데, 사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좋은 교재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일반 교사들도 거의 없고, 문제는 특수교사들도 이런 교재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리고 그 책을 펼쳐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수선생님들이 안 보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일반 교사들에게 건네주지 않고, 일반 교사들에게 주면 부담 가지고 안 쓸까봐 또 여러 가지 염려하여서 이렇게 안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교재를 담임 교사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통합교육 지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제가 막 180명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수를 해도 그 책을 써보신 선생님이 1명, 2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정말 이게 쉽지 않다, 이걸 홍보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스크림 사이트는 선생님들이 매 시간 일반 교사들이 수업할 때 그 사이트를 열어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료를, 학습지를 올리면 선생님들이 그냥 쓱 뽑아서 애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교과서 회사에서 이거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서울 경인 특수학급 교사연구회에서 이 특수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3, 4, 5, 6학년 사회과학 자료가 바로 추석 때 민원 넣었는데 다음 학기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게
이렇게 프린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교재로 만들어서 구입하기도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교수 수정 아이디어가 일반 교사들은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아주 간단한 학습지라도 한 장을 만들려면 제 경우에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퀄리티가 좋지도 않은데 1시간이 걸리는 걸 그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교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연구학교 하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연구학교를 하고 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5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통합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통합교육 지원교사나 특수교육 지도사 같은 인력이 단연코 1등이었고요. 두 번째가 개별화된 교수학습 자료였거든요. 지원교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걸 봐서도 이 인력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화된 학습 자료도 연구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려고 해도 이게 정말로 쉽지 않고 한 명을 위해서 1시간 이상을 매 시간마다 투자하는 건 쉽지 않고 초등교사들은 매년 학년이 바뀌고 전담교사 했다가 담임교사 했다가 매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연구하기에도 바쁜데 한 명을 위해서 만드는 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똑같이 3, 4, 5, 6 여기 국토관에서는 국수사과로 되어 있고요. 1, 2학년 저학년 통합교과도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서는 3, 4, 5, 6학년 사회과학이 있는데 이 교재가 저는 더 널리 알려져야 되고 일반 선생님들이 다 사용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필수 연수 있잖아요. 통합교육 교사 학교장 연수 때 저는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알려줘야 돼. 그걸 1분이라도 소개하는 시간이 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통합교육 연수 때 그런 매뉴얼이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쉽지 않지만 하여간 어떻게든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국어사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중학교 통합학급에 입학을 했거든요. 지금 중2인데요. 아이가 중학교 통합교육을 이제 받겠다고 해서 이제 올려 보냈는데 교재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국어사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건데 내용을 펼쳐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이게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해서 만들었나 특수학생을 위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6학년 교재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데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씩 성장하는데 왜 6학년 책이랑 중학교 책이랑 갭이 이만큼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 중학교 교재로는 정말 장애 학생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교재가 없는 거잖아요. 중학교는 중증의 학생을 위해서는 자료가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국토관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이 중학교 통합교육 교재가 왜 안 만들어졌을까 그거였어요. 그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화도 나고 풀리지가 않았어요. 영어랑 과학 같은 과목도 애들이 다 들어가는데 교재가 없잖아요. 아무리 통합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과 선생님도 각 반에 여기 반에는 다운 학생이 있고 여기는 ADHD가 있고 여기 자폐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마다 다른 자료를 줘야 되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자료는 만들어 놓고 통합교육을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것도 저도 교과서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년에 3, 4학년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근데 통합교육 교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 3월에 교과서가 나오는데
1년 동안 통합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그 이후 년도에 1년 동안 개발하고 그 이후 년도에 이 자료를 보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국토관에서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출판사에서도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1년간은 장애 학생들에게 통합교육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영어는 그래도 이렇게 끄적거리는 걸 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 수준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미래엔 중학교 1학년 영어 자습서를 보고 1단원에서 8단원까지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저기 QR코드를 치면은 뭐 워드월 게임이라고 해서 단어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연동도 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는 그 전국에 계신 14명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편적 학습 설계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회에서 지난 얼마 전에 모임을 했을 때 중학교에서 열심히 UDL을 몇 년째 연구해 오신 선생님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장애 학생도 할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장애 학생,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맞춰서 열심히 다 끌고 한 명도 빠짐없이 소외되는 학생 없이 가르치려고 해도 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매 시간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공백이 심화를 배워야 되는 학생이 공백이 오거나 누군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최소한 교수적 수정 자료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대안평가 자료까지 만들어준다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실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줬더니 안 쓰더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건 또 홍보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흑백요리사에서 왜 유튜버들을 불러서 이거를 시켰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튜버들은 그냥 먹지 않더라고요. 먹으면서 계속 맛이 어때? 이거 먹어봐. 이거 가격은 얼만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퀄리티는 좀 그래. 이렇게 계속 옆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에듀에이블에 있는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마케팅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리 어답터나 입소문을 내는 스니저들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통합교육도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 오타쿠, 통합교육 스니저, 통합교육 얼리 어답터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 통합교육 교재를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통합교육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이 자료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관에서 이런 얼리 어답터들과 콜라보레이션이라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제가 오죽 답답하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교수가 이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배치된다는 얘기도 저 멀리 강원도까지 전해져 오던데요. 근데 지금 일반 교사들이 협력 교수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력이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 옆에서 아마 그림자 교수, 통합교수 지원 유형, 그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는 보편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협력 교수가 되게 하려면 일반 교사에게도 협력 교수를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내가 실무사인가? 내가 왜 이 장애 학생 옆에서 이렇게 있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려면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행동 지원, 또래 관계 개선, 교수 수정, 대안 평가, 보편적 학습 설계까지 다 아우르는 협력 교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이런 면에서 그 특수교사, 일반 교사에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사가
저는 연구학교를 하면서 특수교사 선생님과도 협력교수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시수 문제도 그렇고 전일제 학생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특수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과 특수학급 학생 감축이 또 필요하다는 걸 네,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연구학교 2년 동안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시적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간제 교사 2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연구학교 1년 차에 있던 그 선생님께서 통합협력교수를 하면서 우리가 학급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특수선생님께 전달해 줬어요. 이거 선행학습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차에는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교수도 교사에 따라서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특수학급에 있고 한 명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는 형태로 저희가 했었는데 저는 그게 우리 학교가 그렇게 좋은 사례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 선생님께서 만약에 아이를 개별화하는 선생님이 저희 학급에 오셔서 했다면 좀 더 저랑도 더 깊은 상담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통합학급과 개별화 수업이 뭔가가 연계가 더 잘 됐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를 조금 너무 급하게 하느라 이거는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